대북전단 단속에 나선 통일부가 탈북자 단체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하고 또 쌀과 USB를 보낸 탈북단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지난 10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소 절차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가 청문회입니다. 설립 외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게 있고 통일 정책 노력을 방해했고 무엇보다 접경지역 주민들 안전을 저해했기 때문에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체는 두 군데입니다. 박상학 씨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 여기는 지금 계속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박상학 씨의 동생 박종호 씨가 이끄는 큰셈입니다. 여기엔 또 쌀을 페트병에 담아서 보내고 있지요. 오늘 동생 박정호 씨는 참석했는데 박상학 씨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처분 사전 통지서를 못 받았다라는 게 핑계인데 글쎄요.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봅니다. 엄청나게 부당한 행위고요.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평온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한 거고 대북전단은 계속 김정근 야만 머리 위에 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 화장품 뭐가? 네가 대한민국 국민 아니야? 야, 이 빨갱이 갑자기야, 가버려. 어디다 대고 빨갱이요? 왜 빨갱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자야 뭐야? 기자야, 기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 부당하다는 걸 넘어서요. 이건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김여정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치합니까? 탈북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뭐 때문에 대북전단이 그게 도약이 묻었습니까? 폭탄이 들어갔습니까? 저 시건방진 김여정이 몇 마디 하니까 쫄아갖고 납작 엎드려갖고 우리 국민의 입에 자갈을 물려갖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자는 건가요? 저는 이게 강력히 항의합니다. 대한민국은 오늘 이 순간 더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자칫 이건 우리는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쌀하고 마스크와 보낸 게 우리 목적 외의 일이 아니다. 네, 그렇게 서명했고요. 김여정이 지난번에 그렇게 막말을 하면서도 쌀 보내기 페트병에 대해서 전혀 이런 방법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대북전단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하고 또 법인 설립 그 허가 취소하는 것도 헌법에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결사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인데 100차례 이상 넘게 지금 보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을 접경 주민들의 그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을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식의 얘기를 들어서 큰셈에 대해서 설립허가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위헌적이고 위법부당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허가가 취소가 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다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청문회가 열렸는데 최종평가 절차 오늘 다 끝났나요? 청문 절차는 끝났습니다. 예. 청문 절차 끝났고 오늘 큰셈, 그러니까 동생이죠. 큰셈 대표는 와가지고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서 자기 소명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박상학 씨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통일부는 이 청문 절차를 토대로 이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통보를 해서 이의가 없는지 확인하고 예. 다시 의견을 받고 그리고 이제 소명을 다시 듣고 이런 과정을 거친 뒤 7월 중순쯤 정도의 최종적인 청문,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나서 이 허가 여부에 대한 예. 그 최종 결과는 7월 중순이 조금 지나면 나타날 그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다. 청문 절차는 법인 설립 허가 취소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입니까? 그렇죠. 예,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고요.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추가 청문 절차들은 이제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걸 통보했다가 예. 소명받고 이런 과정들을 추가로 거친다고 합니다. 오늘 박상학 씨는 출석을 안 했는데 그 대표가 출석하든 안 하든 청문 결과에는 지장 안 끼칩니까? 끼치지 않는다고 돼 있다는. 그렇군요. 행정절차법 35조에 그렇게 돼 있다. 근데 예. 아니 그게 조금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 게 예. 그 오늘 출석 안 한 사람은 본인이 통지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만약에 통지를 못 받았다 그러면은 청문 절차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은 거게 되기 때문에 그걸 또 문제 삼는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진짜 통지를 안 받은 건지 아니면은 일부러 거부한 건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해봐야 될 가능성은 있는데요. 예.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다른 단체의 사람은 출석해서 소명한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예.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일단 박정호 씨가 출석한 걸로 봐서는 두 군데 다 박상학 씨랑 박정호 씨랑 같이 보냈을 것으로 생각되지 보내긴 같이 않습니까? 보냈는데 아마 예. 이제 송달 받을 때 등기 우편으로 보내니까 그걸 예. 일부러 안 받았을 가능성이 폐문부제 같은 게 가능하죠. 네. 자, 일단 이렇게 청문 절차를 거친 걸로 봐서는 이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정계환 평론가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뭐 당연히 이미 그 위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이제 후속 조치들이 이어질 것이고 위법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통일부가 먼저 나서서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했다면 논란이 상당히 크겠지만 이미 저분들이 어떤 행동을 해왔든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제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저는 박상학 대표가 이제 물론 뭐 탈북하신 분으로서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 인정하지만 김여정의 말에 꼼짝달싹 못하고 대한민국이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부분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제가 북한에 삐라를 더 이상 보내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김여정의 눈치를 본다거나 김정은 체제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북한 핵 문제 해결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평화를 통해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대전제. 그러면 북한의 특수한 사정에 맞게 우리가 조금 힘들고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저들과 어떻게 함께 손잡고 가서 한반도의 평화가 곧 우리나라의 번영이라는 인식하에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전에 이제 박정호 대표 같은 분이 자, 삐라는 문제 삼았지만 쌀 보내는 거는 김여정이 문제 삼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페트병에 쌀 담아서 그것도 한 대박도 되지 않은 그 양을 북한에서 구걸하듯이 대한민국에서 얻어먹어야 합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고요. 우리는 어쨌든 자유교역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고 저기는 완전히 폐쇄된 국가에서 먹고 살 것 때거리가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퍼다주도 모자랄 판에 무슨 페트병에 넣어주는 것이 마치 북한을 돕는 것이냐 얘기하느냐 저렇게 호도하시면 안 되고요. 삐라 문제는 반드시 법으로 정리해야 하고 그 법이 부족하다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남북 관계를 저렇게 저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중단시켜야 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영준 변호사, 지금 박상학 씨가 많이 화가 나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라고 한마디 하는 어르신한테 빨갱이 영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불편하게 들리네요. 잘못한 거죠.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그 공익법인법이 있어요. 그 거기에 이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전계환 평론가가 위법한 행위를 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위법한 행위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반입 반출 그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있지만 아무리 그 관련된 법 규정을 봐도 그거 가지고 형사처벌받을 그러한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은 위법 행위보다 더 넓은 개념이 뭐냐면 공익이거든요. 그런데 공익법인법 16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있는데 뭐 예컨대 목적 달성이 불능한다든지 아니면 목적 사업 외의 사업을 한다든지 근데 이런 것들은 해당이 잘 안 될 것 같고 핵심은 뭐냐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을 때 이게 비영리 법인이거든요.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 예.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위법 행위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니까 아마 이 규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설립을 취소할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그 법인에서는 행정소송은 당연히 할 것 같은데 그 판결을 어떻게 내릴지는 법원의 그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사회적으로 좀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니까 지금 뭐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일단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률을 직접 어긴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노영희 변호사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 법인 설립허가 취소 규정을 민법 38조에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그렇게 썩 직접적으로 인정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전 이 사건에서. 그래서 물론 그 접경 지역에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제 힘든 것들을 토대로 해서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된다거나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였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치열한 법리 다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거보다도 저는 민법 35조 2항이 더 중요하다고 예. 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이럴 때 오히려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배상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그 안전의 위험까지 지금 느끼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오히려 그 대표에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압박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런데 박진영 부대변인, 네. 설립 허가가 취소가 되면 네네.
어떤 효과가 있게 됩니까? 일단 뭐 저기 돈을 모금을 할 수가 없죠. 후원금을 못 받게 되는 후원금을 거군요. 모금을 할 수가 없고 또 일체 활동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어. 거죠. 네. 요건 하나 바로 잡아야 되는데요. 예. 일부 극소수 탈북민입니다. 제가 이제 그 김포에 예, 그냥 접경 지역에 예. 살고 있는데 그러죠. 일부 극소수 탈북 단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다수 탈북민들은 뭐 저런 일들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굉장히 좀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뭐 이분들이 뭐 헌법에 표현의 자유라 그러는데 알고 보면은 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녕을 해치는 굉장히 좀 탈헌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해서 빨리 하위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뭐 여러 가지 항공법이라든가 남북교류협력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분들이 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빨리 제재를 해야지 됩니다. 네. 예, 장성철 소장. 국가 안보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저러한 행위를 문재인 정권이 왜 지난 3년 동안 가만히 놔뒀습니까? 지난 3년 전에 그러면은 법을 통해서 저런 걸 막았어야죠. 김여정이 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김여정이 얘기하니까 탈북민들의 저러한 행위를 못하도록 막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올해 대북전단 4번 보냈습니다. 그게 그렇게 평화 위협 세력의 행위입니까? 올해 쌀 8번 보냈어요. 그게 그렇게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까?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민법도 중요하고 우리 뭐 다른 공공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탈북민들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법에 그렇게 저촉되지 않은 행위들에 대해서 저렇게 압수수색도 하고 설립 허가도 취소하는 등 탄압을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될 국가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는 너무나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하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받을 소지가 많다라고 말씀드려요. 장성철 소장 발언에 두 분이 한마디를 하겠다고 들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말씀하시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2014년부터 계속 너무 지나치게 문제가 되어서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되어서 그 법을 만들고자 했었던 것이고요. 그거는 여야 모두가 사실은 다 의견이 통일됐던 건데 그 중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대로 뭐 국회가 돌아간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안 됐던 것뿐이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 장성철 소장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는 그분인 말이 생각이 나요. 울산에 있는 한 지방의 그 부장 판사가 현직이죠. 표현의 자유가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말하는 것하고 지금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이게 어떻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남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문재인 정권에서 한 번도 이걸 가만히 저지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느냐라는 식으로 취지를 말하는 거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좀 봅니다. 제가 예. 난리라는 아니 표현은 안 그건 제가 썼고요. 지지를 네. 말한 거죠. 네. 장 소장님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정기환 평론가 말씀 듣고 하실래요? 네, 말씀 듣고 예.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뭐 법 위반이냐 아니냐. 실제로 제가 이제 경기도 그 부지사, 평화부지사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현행법으로 적게 보면 4개, 많게 보면 6개 정도 위반 사례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갑론을박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따져보면 될 일이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고 해서 북한 인권 문제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삐라를 보내거나 또는 페트병에 쌀을 담아서 보내는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그분도 남북 평화와 화해와 협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분은 아마도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하루빨리 무너져서 대한민국이 북진 통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 북한을 장악해야 한다. 이런 전제로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과 너무나 다른 생각입니다. 어떻게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얻습니까?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그리고 핵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평화 번영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가야 하는 그 전제에 정말 대한민국의 수준이 그 소수 몇몇 사람들이 뿌리는 삐라 수준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덤비고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이 용인을 해준다. 이것을 저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립니다. 예. 전 평론가님 말씀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한 행위가 잘못됐으면 법을 통해서 막으라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 법에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민법도 찾고 다른 법도 찾고 도로교통법도 찾고 공유유지 위반법도 찾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대북 전단은 못하게 한다라고 법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법치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정권 지난 3년 동안 뭐 했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우리 기억하시죠?
문재인 정권, 민주당 쪽에서요,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 다 그냥 통과 다 시켰어요. 대북전단 금지법 그렇게 중요했으면 작년에 그렇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다 통과시켰으면 되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와서 김여정이 얘기하니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금지법을 만들겠다라고 의심받을 수가 있으니 저런 문제들은 정말 북한 문제잖아요. 여야 남남 갈등 없도록 여야가 합심해서 법을 만들어서 금지해라.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신속하게 더불어민주당과 의논해서 입법화시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예, 짧게 박진영 정정하겠습니다.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법을 만들겠다는 한 것이 아니고요.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올 수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기적으로 오해를 살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마디 꼭 해야 되겠는데 좋죠. 그럼 누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특정하게 우리가 규범화되지 않은 사안을 특정하게 찝어서 이렇게 처벌하는 듯한 인상을 줘서는 이건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국가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예.